안녕하십니까, 책나비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부자가 되는 정리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정리를 했는데 돈, 시간, 의욕이 생긴다 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윤현선 씨입니다. 바로 본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BC 다큐멘터리 돈을 모으고 싶으세요 프로그램 촬영차 전업주부 A의 집을 정리해드렸다. 촬영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거실이나 주방 등 곳곳에 엄청난 물건이 쌓여 있어서 창고를 방불케 했다. 광고 문구를 보면 이거 싸다 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럼 저도 모르게 결제 버튼을 누르게 되더라고요. A는 소셜 커머스에서 VVIP 등급일 정도로 스마트폰 쇼핑을 즐겨 했다. 매일 업데이트되는 상품을 보는 재미도 있었지만 결제도 간편하고 배송도 빠르다 보니 편리함을 느껴 자주 이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물건을 쉽게 또 많이 사다 보니 집안에 물건을 쌓아두게 되었고 그럴수록 청소와 정리는 번거로워졌다. 집안에 무슨 물건이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 있는 물건들도 잘 활용하지 못하고 또 다른 물건을 사게 되었다. 제작진이 나에게 정리 컨설팅과 인터뷰를 부탁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 구입하고 수납되고 다시 구입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안 쓰는 물건들을 처분하는 조치가 필요했다. 장장 6시간 동안 정리정돈을 통해 불필요한 물건들을 걸러냈다. 한두 번 쓰지도 않은 물건들은 더 이상 쓰지 않는 물건이 되었고 있는지도 몰랐던 음식 재료들은 유통기한이 지나 먹을 수가 없게 되었다. 스파게티 소스는 무려 10개나 나왔는데 그중 못 먹는 소스가 반 이상이었다. 싸다고 사고 세일한다고 샀던 물건들이 쓰레기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 작은 지출이 쌓이다 보니 월급의 70에서 80%를 카드값으로 지출하게 되었다. 거기다가 쇼핑 외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까지 감당하려면 월급으로는 부족해서 마이너스 통장까지 쓰게 되었다. 재무교육 전문가 재윤경 대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낭비라는 의미를 오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낭비는 비싼 것을 산다는 뜻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A는 스스로 인식하지 못했지만 낭비를 해왔던 것이고 마이너스 통장은 낭비로 인한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과거나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지금이나 돈 때문에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다른 점이 있다면 집안에 쓰지 않는 물건들이 가득하다는 것이다. 정리 컨설팅을 통해 안 쓰는 물건들을 버리기로 결심한 고객들은 마대자루로 몇 자루씩 버려지는 것들을 바라보며 저 물건들을 살 때 좀 더 신중했더라면 아마 부자가 되었을 거예요. 라는 말을 씁쓸히 내뱉곤 했다. 번 만큼 쓰는 게 요즘 사람들의 돈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더 많은 것을 욕심내게 하는 소비사회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살기란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도 든다. 끊임없이 이것 한번 써보세요. 저것은 꼭 사셔야죠. 그것도 더해보세요. 라고 말하는 세상은 조금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 소유의 기쁨을 얻기 위해 어딘가에 홀린 사람처럼 지갑을 열게 만든다.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몇 년 만에 돈을 탕진했다는 기사를 종종 접하는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지키지 않으면 금세 사라져버리는 게 바로 돈인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소비를 권하는 사회에서 내 돈을 지킬 수 있을까? 소유의 욕망을 절제하고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갖기 위한 인생의 캠페인으로 정리를 하길 바란다. 정리를 하면 어떤 물건이 있는지 파악하게 되고 안 쓰는 물건들을 버리게 된다. 그러다 보면 이런 물건들은 굳이 살 필요가 없겠구나.
비슷한 물건은 안 사도 되겠구나. 이 물건들은 빨리 써야 되겠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고, 물건을 소유와 욕망의 대상이 아닌 필요에 의한, 필요를 위한 도구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리 후 A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녀의 가족은 행복하게 소비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세일하는 장난감이 있으면 무조건 사줬는데 지금은 필요성을 느끼면 사주게 되었다. 생활용품이나 식재료도 세일할 때 미리 사두자 해서 없다, 모자르다,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산다고 했다. 그랬더니 카드값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으며 마이너스 통장을 없앨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도 생기게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낭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새는 돈에 대한 스트레스, 집안에 쌓인 물건으로 인한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다. 돈 모으고 싶으세요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한 뒤 나는 더 많은 사람에게 돈과 정리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 알리고 돈과 물건을 정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리법을 알려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합리적인 소비 습관과 저축하는 습관이 없다면 부자가 될 수 없다. 아껴 쓰겠다고 결심은 하는데 카드 대금은 늘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돈이 잘 안 모인다면 정리부터 시작해보자. 마음부터 변화시키기란 어렵지만 몸부터 움직이면 마음이 저절로 변화되는 것은 진리이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쓰는 데에 관심이 많다면 돈 정리를 해보자. 돈을 정리하면 돈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생기고 돈을 아끼는 마음을 갖게 된다. 충동 구매를 자주 하게 되면 물건 정리를 해보자. 물건을 정리하다 보면 물건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어떤 물건을 사야 되는지, 사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생기게 된다. 그렇게 되면 순간의 기분 전환 욕구나 소유욕을 물리치고 원치 않은 돈을 쓰게 만드는 마케팅 전략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될 것이다. 부자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 책과 함께 정리를 삶의 캠페인으로 정하고 몰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안 쓰는 물건들을 과감히 치워버리고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재정비하는 것이다. 내가 얼마를 벌든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 욕망에 지배당하거나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고 내가 가진 돈을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정리하는 삶은 여유가 넘치고 자유로우며 잔고가 넉넉한 삶이다. 집 정리를 안 했을 때의 기회비용. 많은 사람이 내 집 마련을 위해 한평생 돈을 모은다. 살면서 집처럼 값비싼 물건을 사는 일도 없을 것이다. 전 재산을 쏟아붓고도 대출까지 받아야 한다. 아무리 집값이 떨어졌다고 해도 2015년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평당 약 2천만 원이다. 전세는 점점 없어지고 반전세나 월세로 바뀌어가는 추세라 앞으로 돈 모으기는 더 쉽지 않을 것이다. 정리 컨설팅 일로 많은 집을 다녔지만 이렇게 큰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집인데도 사람들은 공간이 갖는 가치에 대해 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다. 집을 살 때는 기왕이면 좀 더 넓은 평수를 욕심내게 되면서 살면서 창고인 양 물건을 쌓아놓고 살기 때문이다. 정리교육에 참석하셨던 한 분은 집에 물건이 많아서 넓은 집으로 이사 가야 할 것 같다고 진지하게 말한 적이 있다. 실제로 정리 컨설팅 고객 중 비용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 중에도 이사까지 생각했는데 적은 비용으로 넓은 집에 이사 온 것 같다며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 물건 둘 곳이 없어서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간다니. 물건 보관을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으로 참으로 어마어마한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물건을 둠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은 얼마나 되는 걸까? 기회비용이란 여러 가지 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 선택으로 포기해야 하는 가치를 매긴 비용을 말한다. 물건을 두었기 때문에 기회비용은 물건이 차지한 공간만큼의 가치가 될 것이다. 집이 원래 가구, 물건을 두어야 하는 공간인데 기회비용을 굳이 따지는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진다면 대체로 사람들은 포기한 기회비용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기 때문일 것이다. 포기한 기회비용을 따져보는 것은 골치 아픈 일이지만 앞으로 후회할 일들을 줄여주고 합리적으로 행동하게 해주는 올바른 사고방식이므로 안 쓰는 물건을 보관하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을 한번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옷걸이라 불리는 런닝머신은 사용하지 않지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애물단지 중 하나다. 크기는 대략 1제곱미터 정도를 차지한다. 그렇다면 런닝머신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기회비용은 얼마나 될까? 앞서 얘기한 서울 평당 집값을 기억하는가? 평당 2천만 원이니 제곱미터당 약 613만 원이다. 러닝머신이 1제곱미터를 차지하니 러닝머신이 차지하는 비용은 딱 613만 원인 셈이다. 어쩌면 옷걸이로라도 쓰고 있는 것이 먼지만 쌓이게 두는 것보다 현명한 것인지 모르겠다. 러닝머신이 차지하는 비용이 이 정도인데 어느 집에나 있다는 창고방들이나 옷들로 가득한 드레스룸이라면 어떨까? 작은 방이 대략 2.5평이라면 물건을 보관하는 데에만 5천만 원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 계산 방법이 너무하다고 생각되는가? 부동산이니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부자들의 생각법의 저자 한호 백의 사례를 들어보면 좀 이해가 갈 것이다. 그의 고양시 의원들은 44억 원짜리 부지를 사서 3년 동안 그냥 놀렸다고 한다. 시민들이 그것을 지적하자 그렇다고 손해를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다. 정말 그럴까? 그는 의원들이 틀렸다며 큰 손해를 본 것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 이자율을 3%만 잡아도 44억 원의 3%면 약 4억 원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의원은 3년 동안 4억 원이나 벌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두 명의 부자가 있다고 해보자. A는 간소한 집에 살고 있지만 쓸 수 있는 돈이 매우 많은 사람이다. B는 온 집안에 값비싼 물건들로 화려하게 치장을 해놓았지만 당장 쓸 돈이 한 푼도 없다. 둘 중에 누가 더 부자일까? 대부분의 사람은 A가 더 부자라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부는 돈이 주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만약 돈을 이자가 생기지 않는 금고에 모아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여전히 많은 가능성이 있는 반면 물건은 이미 내려진 결정이고 죽은 자산이다. 그 돈을 펀드에 투자하거나 저축해 놓았다면 수십 년 후에는 더 많은 수익을 남겼을 수도 있을 것이다. 부자들에게 하는 말 중 있는 사람이 더한다는 말이 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갑부순이 4위로 선정된 바 있는 다국적 가구기업 이케아의 설립자 잉바르 캄프라드 회장이다. 그는 15년 된 볼보 승용차를 손수 운전하며 출장을 갈 때는 어지간한 거리라면 비행기 대신 기차를 타고 경로 우대 할인까지 꼭 챙긴다. 슈퍼마켓은 항상 닫기 직전에 가는데 떨이 상품을 싸게 사기 위해서다. 또한 자수성가한 부자들 중에 오래된 가구나 전자제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부자들은 물건이 죽은 자산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갑방 책상의 저자 일본 최고의 공장 비용 절감 컨설턴트 하네다 오사무는 자신의 임대 사업을 했던 경험을 들려준다. 세입자들을 관찰해보니 월세를 연체하는 이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방이 매우 지저분했다는 점이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정리정돈과 저축 사이의 연관성을 깨닫는다. 정리정돈을 하게 되면 내가 왜 이런 쓸데없는 물건을 샀을까?
하는 반성을 하게 되고 결국 돈이 낭비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정리하는 활동은 물건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 가치에 대해 판단하게 하므로 필요에 의해 물건을 사고 도중에 버릴 만한 물건을 아예 사지 않게 되는 것이다. 정리 컨설팅 중에 고객들은 이른바 멘붕을 경험한다. 현장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잠깐 외출을 하겠다고 하거나 낮잠을 좀 자고 오겠다는 고객도 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풍경이다. 구석구석 숨겨졌던 온 집안의 물건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흔치 않은 경험이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물건을 샀는지, 쓰지 않았는지 확인하다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회의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물건들을 보고 싶지 않거나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정리 전문가를 고용해서 하루 만에 완벽하게 끝내는 방법도 있지만 스스로 정리를 함으로써 충분히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매일 버리기, 매주 한 가지 주제 정리하기, 매일 목표 3가지 달성하기 등 프로젝트 중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참여한 프로젝트는 정리력 100일 프로젝트다. 100일 동안 날마다 정리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다. 정리 미션은 공간, 돈, 시간, 관계에서 스트레스와 낭비를 일으키는 요인들을 정리하게 한다. 100일이라는 시간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어떤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려면 100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 사람들은 100일이라는 시간 동안 정리에 몰입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 안 쓰는 물건을 처분하면서 충동 구매를 막게 되고 집에 있는 물건들을 더 잘 사용하게 되면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집안이 정리됨은 물론이거니와 점점 돈을 모을 수 있는 자신감과 습관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된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전부터 정리하면 돈이 들어온다. 아니면 화장실 청소를 하면 돈이 들어온다. 이런 책들을 접했었어요. 청소력이라든지 내 인생을 바꾸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이런 쪽의 책이었는데 이 책도 비슷하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리를부터 해야 한다 라는 교훈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실제로 다른 책들보다 훨씬 더 과학적이고 뭔가 수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방이 지저분하면 거기에 드는 기회비용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해주는 책이었습니다. 방 정리뿐만이 아니라 돈이 들어오는 지갑 정리법 그리고 책 정리법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정리법을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구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